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수술 시간이 됐어. 그러면 보통 이제 드라마 보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보통 되게 아련하게 가족들이랑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자동문 쫙 열리면서 수술실 딱 들어가잖아.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빵모자, 파란색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불빛을 이렇게 보면서 눈을 이렇게 쓱 감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자동문 들어가서 눈 감기 전까지 그때 마취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 어떤 순서를 통해서 마취가 되는 거야?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진짜 수술실 베드에 옆으로 옮겨가라고 보통 안내를 할 거야. 딱 누우면은 먼저 뭐 여러 가지 전극 같은 걸 붙여 심전도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손가락에 산소 포화도를 보는 장치들도 붙이고 그리고 이마에는 마취가 얼마나 이제 깊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파악하는 장치들도 붙이고 수술의 정도에 따라서 뭐 더 많은 이제 감시 장치들을 붙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 딱 그 심전도랑 산소 포화도 그리고 이제 마취 심도 보는 장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즘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게 이미 수액이 들어가고 있는 라인을 통해서 마취 유도제를 넣게 되지. 보통 이 약물이 들어가면은 한 30초 안쪽으로는 잠들게 돼. 30초. 어. 아, 진짜 짧네. 그러면 잠이 들고 그 다음에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야? 그렇지. 당연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근육을 마비시켜야지 이제 고통스럽지가 않지. 만약에 순서를 다르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의식은 깨어있는데 신경근 차단제를 줘버리면 의식은 깨어있는데 숨도 안 쉬어지고 그런 상태를 겪게 되는 거야. 아주 오. 끔찍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환자가 확실히 잠들면 그때 신경근 차단제를 주게 되는 거지. 약간 숨을 못 쉬게 된다는 걸 제외하고는 음. 약간 가위 눌릴 때랑 비슷한 거 아니야? 거의, 의식이 있는데 그치. 몸이 안 움직여. 거의 그치. 사실 그런 상태를 한번 겪게 되면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알려져 있어. 마취 깰 때는 잠깐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수술 중에 사용했던 마취 가스는 금방 빠지게 돼서 의식은 돌아왔는데 그 신경근 차단제 효과는 아직 다 안 빠졌어. 그런 상태일 때 잠깐 그런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마취 통증학과 의사가 이런 의식이 돌아오는 정도라든지 근육이 돌아오는 정도를 거의 시간에 알맞게 조절해서 마취를 깨우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그런 상황 겪지 않을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 가끔 왜 내 주변에도 그 내시경 하러 갔는데 어. 잠을 못 들어서 마취가 안 돼서 생 정신으로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수술을 해? 건강검진에서 하는 건 수면 마취일 텐데 수면 마취에서는 완전히 잠들어 버려서 숨을 안 쉬는 상태까지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안 되니까 마취제를 충분히 투여하지 못해서 그래. 숨을 못 쉬어서 응급 상황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환자가 깨는 게 차라리 더 안전하거든. 그런데 전신 마취는 환자를 어차피 푹 재워버려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버려도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은 상태지. 전신 마취가 깨는 경우는 특정한 상황이나 수술이 아니면 굉장히 드물어. 특히나 마취과 의사가 약물 반응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조정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결국 마취약을 써서 그치. 더 재울 수 있지만 그러면 그치. 더 위험하니까. 사실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용량 이상으로 더 투여하기에는 약간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 수술 시작할 때 뭐 이런 거 붙인다고 했잖아. 근데 가끔 뉴스 보면은 그런 걸로 모니터링을 했을 건데 마취해서 못 깨어났다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돼? 마취에서 사실 깨어난다는 거는 거의 나는 없었어. 마취에서 못 깨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그냥 테이블 데스를 했다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마취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 몸에서 대사가 돼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정도, 분해되는 정도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취가 사실 못 깬다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마취를 안 깨우고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어차피 중환자실로 이동을 하고 수술과에서 그냥 이게 환자를 잠든 상태에서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마취를 안 깨우고 그냥 재우는 상태로 나가서 바로 인공호흡기를 연결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관삭관을 통해서 기도에 넣었던 튜브를 못 빼는 경우야. 그러니까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상태거나 기도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던 환자들에서는 계속 튜브를 유지하고 중환자실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 아, 그러면 대체로는 한번 깨우고 의식이 깬 다음에 다시 나가는 거네? 정말 중환자가 아닌 경우에. 그치. 대부분은 이제 환자를 호흡을 할 정도로 잘 깬 상태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드라마에서 본 게 거의 현실과 좀 다를 수 있겠네? 보통 드라마는 왜 수술 장면 그 눈 딱 감고 그 다음 장면이 눈을 이렇게 꿈뻑꿈뻑 뜨면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 그치. 전에 그럼 한번 깼겠네? 엄청 난리치는 경우도 사실 있어. 이게 보통은 의식이 스르르 깨고 근육도 잘 돌아와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 마치 그 기관 튜브를 다시 뽑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 오히려 마취과 의사의 입장에서도 그냥 환자가 막 난리치고 이렇게 확실하게 깨주는 게 숨을 좀 더 잘 쉬고 하니까 오히려 나는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러면 한번 와 하면서 이렇게 그치. 한번 깨는 과정이 있고 그러고 나가는 거고. 나가는 거지. 대부분. 그럼 드라마는 약간 전개상 병실에서 스르르 일어나는 거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럼 가끔 이제 오빠도 이제 직업이 의사니까 이런 거 물어보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가끔 뉴스 보면 왜 이상한 일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마취 중에 뭐 이상한 일을 다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이상하신 분들이 있잖아. 이상한 분들이 있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제 나는 이제 여자 입장에서 그런 뉴스를 보고 나면 사실 수술을 하게 된다, 뭐 마취를 하게 된다. 그러면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그런 일이 일어나 마취를 하게 될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 같아. 혹시 이렇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수술실에는 사실 여러 명의 의료진이 있고 모든 과정이 이제 기록이 돼. 요즘에는 CCTV를 설치를 한 병원도 많아서 환자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은 더 조성이 된 것 같아.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개인 병원에서는 그런 기사들 보니까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진 의사들도 있나 보다 생각이 들어. 나는 아직까지는 주변에서 그런 상황이 있다거나 그런 의사가 있다거나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고,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 대체로 개인 병원이지? 그러면 마취과 선생님이 상주하기도 해? 상주하는 병원도 당연히 있고, 보니까 그냥 성형외과 의사가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신 마취는 스스로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그냥 수면 마취 정도는 그냥 성형외과 의사들이 진행을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 그럼 오늘 전신 마취에 대해서 평소에 의학 지식이 하나도 없는 내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어때? 평소에 만들던 콘텐츠보다 좀 재밌는 것 같아? 오늘 작성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궁금해하나 싶은 것들을 자꾸 질문을 하니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은 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지를 않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구조화돼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사람들이 궁금해하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상 질문들을 거의 뭐 사실 안 한 상태여가지고 지금 다 애드립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질문을 예상하셨습니까? 마취과적으로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궁금해하지 않는구나를 깨달았네.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콘텐츠였네. 이런 걸 궁금해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해봄직하지 않아? 할 수 있겠지? 다음번에는 그래도 조금 나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다음번에는 주제를 주면 질문을 미리 작성을 해서 줄게. 답변을 좀 준비할 수 있게. 어때? 그게 나을 것 같아. 좋아. 그럼 다음 주제는 뭔가요? 내가 쇼츠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뤘었는데 거기서 또 조회수가 높았던 거 위주로 해서 좀 뽑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좋아. 그러면 주제 정해지면 미리 알려주세요. 알겠어. 질문을 미리 드릴게요. 알겠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혹시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네.